사인 법칙. 근데 바로 하지 않고요, 당연히. 자, 일단 여러분들 삼각비부터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피타고라스 정리가 시작이죠, 여러분들. 삼각형을 푼다라는 말이 실제로 존재하는데 일단 이거 모르지. 삼각형을 푼다. 중요한 말인데 여러분 방정식을 푼다 라고 하면 x를 구하는 거잖아. 부등식을 푼다 라고 하면 x의 범위를 구하는 거고, 그지? 그래서 삼각형을 푼다 라고 하면 삼각형의 6요소 중 하나를 구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 삼각형의 6요소는 또 뭐야 그럼? 이렇게 삼각형 ABC가 있으면 우리가 어렴풋이 그냥 느끼고 있던 건데 삼각형 ABC를 적으면은 각 3개가 존재하고 내각 3개 말하는 거야. 외각 말고. 당연하죠. 내각 3개가 존재하고 그 다음에 그와 마주보는 변을 우리가 스몰 a 이렇게 적어. a랑 마주보고 있으면 얘들아 아무 말이 없어도 이제부턴 그냥 스몰 a 이렇게 약속을 해야 돼.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얘들아. 이제부턴 우리가 그림을 안 그리고 그냥 각 a, 스몰 a 요런 식으로 라지 a, 스몰 a 요런 식으로 표시하는데 이제부터 그냥 약속이 된 거야. 라지 a라고 하면 라지 이제 대문자를 써주면 무조건 각이라고 생각하면 되고 각 3개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소문자를 적어주면 그거는 변의 길이다 그렇게 생각해주면 돼. 아무 말이 없어도 그냥. 알겠지? 그리고 심지어 마주보는 대변이다 그렇게 생각을 해주면 돼. 그래서 각 A에 마주보는 대변은 스몰 a. 그래서 변 3개도 존재한다. 그래서 라지 B랑 마주보는 변이면 스몰 b, 라지 C랑 마주보는 변이면 스몰 c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하나는 작게 하나는 크게 적으면 되겠죠? 대충 이렇게.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각 3개랑 변 3개가 모여서 뭐라고 부른다? 삼각형의 6요소 이렇게 부르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삼각형의 6요소 중에서 어떤 거 하나를 이렇게 집어넣어. 뭐 2개일 수도 있죠. 이렇게. 그치? 이렇게 지워놓으면 여러분들이 각의 크기를 구하든지 아니면 변의 길이를 구하는 거. 이거를 이제 삼각형을 푼다. 이렇게 말해. 알겠지? 이거의 초반부 시작은 뭐냐면 여러분들 피타고라스 정리가 초반부 시작이야. 삼각형을 푼다라는 행위를 이미 한 거야. 여러분들은. 2변의 길이가 나와 있고 1변의 길이가 안 나와 있을 때 단 직각삼각형에서라면 2변의 길이를 제곱해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됐었잖아. 그럼 나머지 1변의 길이도 구할 수 있었잖아. 맞지? 그게 첫 시작이었던 거고 오늘 이제 배워볼 거는 사인 법칙인데 일단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좀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있어. 이거 그냥 한번 말하고 갈게. 이미 알고 있어가지고 내가 예전에 한번 말했던 것 같기도 해. 도형 설명하면서. 삼각형 ABC가 있으면 여기에서 가장 큰 내각이 라지 A라고 가정을 하자. 가장 큰 내각이 라지 A면 얘랑 마주보는 대변인 이 스몰 a가 가장 뭐야? 긴 변이겠지. 그래서 가장 긴 변에 대한 대각이 가장 최대고 각이 최대면 변이 최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각의 크기가 최대면 변의 길이가 최대. 그러면 각의 크기가 만약에 얘가 최소, 3개 중에서 제일 작은 얘라고 치면 얘랑 마주보는 변인 얘의 길이가 가장 최소가 되겠지. 각이 최소면 변의 길이도 최소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이미. 이거는 일단 확인하고 지나가는 거야. 이게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하나. 이미 기본 소양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2학년 2학기 때 배웠던 외접원. 자, 삼각형 ABC가 바깥쪽에서, 삼각형 ABC 바깥쪽에서 원이, 외접할 때를 우리가 이 원을 갖다가 뭐라 부른다? 외접원이라 부른다 그랬어. 그지? 기억나죠? 자, 그래서 외접원의 중심을 뭐라 부른다? 외접원의 중심. 그래서 외심. 이렇게 불렀었지. 그래서 어떤 성질이 존재했어? 알지? 각 꼭지점까지의 길이가 전부 다 같다. 이런 성질들도 가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요렇게 수선의 발 내리면 각각 2등분 된다. 수직 2등분 된다. 이런 성질들도 가지고 있었어. 그치? 자, 근데 이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여기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부터 이 외심을 정의를 했을 때 이제부터 외접원이 굉장히 많이 나올 텐데 얘들아 외심은 당연히 O라고 표시하는 게 맞고 그 다음에 외접원의 반지름 있잖아. 이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우리가 라지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면 돼. 원래부터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니? 보통 문제가 나올 때 외접원의 반지름은 라지알 대문자를 썼었고 뭐는 내접원의 반지름 너무 못 그렸는데 내접원의 반지름은 스몰 r 이렇게 쓰곤 했었어. 되겠지? 그래서 하나는 대문자 하나는 소문자인데 여기서 내접원은 잘 언급되지 않고요. 이 단원에서 라지알 외접원만은 자꾸 언급이 되니까 외접원의 반지름은 아무 말 없어도 라지알 이렇게 알고 있으면 돼. 알겠지? 자, 그래서 이런 기본 소양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인 법칙을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인 법칙의 시작은 3학년 2학기 거야. 또 일단은 다시 왜 저번 다시 그리는데, 이번에 내가 지금 그리고 있는 이 삼각형 있잖아. 요 삼각형은 그냥 이름이 없는 삼각형. 예각삼각형도 아니고 얘들아 직각도 아니고 둔각도 아니라고 생각해. 그냥 아무 삼각형이라고 생각해. 막 그린 거야. 그냥 막 그렸다고 했을 때 정삼각형도 아니고 이등변도 아니야. 그렇게 했을 때 자, 우리가 요 점을 이제 외심 O라고 표시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일단은 각 A, 요쪽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쪽이 여기잖아. 여기를 우리가 스몰 a 이렇게 말한다고 약속을 했지. 자, 그 다음에 호 BC가 있는데 이 호 BC를 잘 들어. 얘를 마주보고 있는 이거를 뭐라 그러냐? 호 BC를 양 끝점을 잡고 원주에서 한 점을 또 잡아가지고 이었을 때 만들어지는 요 각. 원주 쪽에서 이어진 각도. 뭐야? 원주각이지. 그래서 3학년 2학기 때 배웠었던 그 원주각을 여기서 다시 한번 사용을 하게 돼. 알겠니? 그래서 그에 대한 성질 뭐 별거 없었어. 원주각은 어디에서 잡으나 각의 크기가 다 어때? 똑같지. 그 정도밖에 없어서 그건 기억나잖아, 여러분들. 3학년 2학기 과정에서. 그지? 단 여기서 같은 호를 바라보고 있어야 돼. 같은 호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아이고 하나 죽었다. 같은 호만 바라보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같은 각을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 원주 쪽에서 아무데나 점을 잡아도 이 같은 호 BC만 바라보고 있으면 각의 크기는 여기도 A인 거야. 알겠지? 각의 크기가 똑같다. 자, 그러면 나는 3학년 2학기 거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많이 해봤잖아. 사인 A를 찾으시오. 지금 요 상황에서 이 삼각형이 뭔지도 모르는데 사인 A 찾으라고 할 때 있었어. 그런 문제가 있었어. 자, 근데 여러분들 A는 누구하고 같아? A 여기하고 똑같지. 이거를 구분하기 위해서 A 다시라고 적을게. A 다시하고 똑같으니까 나는 누구를 찾으면 돼? 사인 A 다시를 찾으면 되고, 이 사인 A 다시를 찾을 수 있는 이유는 지금 어디 지나? 외접원의 중심을 지나죠. 자, 그러면 이 뭐야? 단원에 대한 원주각은 항상 몇 도? 90도라고 했으니까 왜? 이거는 중심각인데 단원에 대한 중심각은 180도고 그 절반 한 게 원주각이잖아. 네? 그래서 원주각이니까 절반이니까 90도 된다. 이거는 애초에 그냥 상식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어야죠. 단원에 대한 원주각은 90도. 그래서 얘가 직각삼각형이야. 직각삼각형. 근데 문제에서 만약에 사인 A-를 찾으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찾는다? 이게 빗변인데 여기에서 빗변의 길이가 절반 되면 반지름이잖아. 그래서 외접원의 반지름 라지알. 여기도 라지알이니까 전체는 얼마? 지름이니까 2배의 라지알, 2R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빗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빗변분의 밑변이지, 여기. 빗변분의 밑변하면 코사인이 나오고, 밑변분의 높이를 하면 탄젠트가 나와. 맞지? 그 다음에 빗변분의 높이지, 이게. 왜? 사인 A- 각도가 바라보고 있는 대변이 바로 얘잖아. 얘를 높이로 하는 거죠, 기준이. 자,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자,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 2R분의, 자, 얘가 마주보고 있는 얘가 누구였어? A였었잖아, 변의 길이가. 자, 그래서 A. 자, 이렇게 해주시면 사인 A의 값은 이거다. 2R분의 A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지. 그래서 또 다른 방법도 있지. 얘를 일단 지워보고 다시 사인 법칙 소개만 하고, 얘들아 쉬었다가 갈게. 다시 지워보고. 자, B 가지고도 할 수 있어, 우리가. B 가지고도. B는 지금 마주보는 변이 누구야? AC지. 자, AC를 뭐라고 하자? 아무 말이 없어도 스몰 b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얘를 스몰 b라고 했을 때 다시 외심을 찾아서 이 외심을 지나는 지름을 딱 긋는데 어디서? 여기서 긋자. 자, 요렇게 그어주자. 자, 요렇게 해서 A점이랑 딱 이으면 뭐가 나와? B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호의 길이를 똑같이 바라보고 있는 원주가 똑같은 각도가 나오죠. 여기를 B 다시라고 해보면 다시 사인 B 다시를 구하라고 하면 사인 B를 구하라고 하면 사인 B 다시를 구하는 것처럼 가는 거지. 그래서 이번에도 지름, 빗변이 2R이니까 다시 하면 얘가 바라보고 있는 B가 바로 높이. 자, 그래서 빗변분의 높이. 자, 이렇게 하면 다시 뭐가 나온다? 2R분의 B가 나온다. 뭐가 나오고 있지 지금. 자, 그 다음에 사인 C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면 뭐가 나오겠어? 2R분의 굳이 하진 않지. 똑같이 나오니까. 똑같이 나올 테니까. 원주각의 성질에 의해서. 그지? 그래서 2R분의 C 이렇게 나와. 자, 그러면 요거를 갖다가 내가 잘 정리를 해볼 건데 이제 끝났어. 잘 정리만 하면 되는데 2R분의 A를 이제 요 옆에다가 다시 적고, 자, 형태가 다 똑같지 지금. 요렇게 해보자.
얘는 분수 형태고 지금 얘는 분수 형태가 아니죠? 이럴 때 어떻게 정리하면 돼, 얘들아? 분모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지. 그냥 이 분모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되고, 분모하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돼. 다 그냥 분모하고 자리 바꾸면, 자, 좌변은 뭐가 돼? 그냥 2R, 요렇게 적히고, 그 다음에 우변은 sin A가 이쪽으로 갔으니까 sin A분의 A. 요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얘를 다시, 2R이랑 sin B랑 다시 자리 바꾸면, 2R은 sin B분의 B. 요렇게 되고, 2R이랑 또 sin C랑 또 자리 바꾸면, 2R은 sin C분의 C. 요래도 형태가 매우 비슷하지. 심지어 좌변은 뭐야? 다 2R이니까 얘네들을 싹 다 뭐하다고 놓을 수 있어? 같다고 놓을 수 있지. 해봐. 그러면 끝나는 거야. sin A분의 이렇게 적어야 돼. A는 sin B분의 B는 sin C분의 C는 누구로 같다? 2배 라지알로 같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는 사인 법칙이라고 불러주는 거야. 사인 법칙. 근데 이거를 외울 때 얘들아 A, B, C 막 이렇게 외우지 말고 문장으로 외웠으면 좋겠어 또. 알겠지? 그래서 요거 문장을 어디다가 적어 놓냐면 너네 책의 257쪽에 개념 확인 위에 있지. 공간. 거기다가 한번 이렇게 적어봐. 지금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봐봐. A, 여기도 A지. 근데 여기는 스몰 a. 요거는 변의 길이. 그 다음에 요거는 각 A지. 라지 A니까. 얘도 마찬가지지. 똑같은 게 들어있지. 대변, 대각. 이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이 들어있지. 마주보는 각과 변. 이 말 엄청 많이 나올 거야, 얘들아. 마주보는 각과 변. 외워. 이 말 자체를.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 마주보는 각과 변이 여기다 적혀 있어. 그지? 그래서 이렇게 외워. 한 변의 길이를. 요걸로부터 시작한다. 한 변의 길이를. 이게 가장 중요해. 일단 운을 띄워야지, 운을.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값이 같다라고 하는 것보다 일정하다라고 하는 편이 좀 더 세련됐지. 일정하다. 이렇게 적어놔. 근데 여기다가 이제 사족을 붙이는 거야. 사족. 뱀의 다리. 그런 건 없긴 한데 여기에다가 괄호치고 몇으로 일정?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그러니까 이건 사족이야 말 그대로. 일단 요거를 여러분들이 외우시기 전에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2R이다라고 외우기 전에 지름과 같다 이런 식으로인데 외우기 전에 일단 이 형태를 알고 있어야 돼.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아니 나는 외우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외우라고 하는 거야. 한 100번 말하면 외워지지 않을까? 진짜로? 한 100번 카운팅하면 외워지지 않을까?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일단은 요거는 안 지워놓을게.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사인 법칙을 내가 사용을 하려면 예를 들어서 내가 예시를 들어줄게. 이거 예시만 한번 풀어보고 가자. 가자가 아니라 쉬자. 자, 여기서 여기를 45도라고 하고 여기를 60도라고 할게. 두 각을 줬어. 이렇게. 그 다음에 삼각비에서처럼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여기를 8이라고 줘. 오케이. 여기 말고 여기라고 하자. 여기를 8. 자, 그러면 지금 일단 하나가 나왔어. 뭐? 마주보는 각과 변이라 그랬지? 마주보는 각과 변. 이렇게. 마주보는 각과 변. 이렇게 나왔잖아.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과 변이 하나가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하나의 각도는 줬지만 여기에서 하나의 변을 안 줬지. 그래서 첫 번째 사인 법칙을 이용하는 상황, 용도를 먼저 하나만 알려주자면 첫 번째, 마주보는 적어놔 이거. 마주보는 각과 변이 지금 몇 쌍? 두 쌍이 생기려고 하다가 이 변의 길이를 물어본단 말이야. 그러면 각 B랑 마주보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라고 적으면 된다? 스몰 b라고 적으면 돼. 그래서 마주보는 각과 변이 몇 쌍? 두 쌍 있을 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이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하나를 몰라. 하나를 모를 때 쓰는 게 바로 사인 법칙. 알겠죠? 자, 그러면 써보자.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문장으로 하라 그랬지? 한 변의 길이를 로부터 시작을 하라고.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 얼마니? 사인 60도 얼마니? 2분의 루트 3이죠? 이제는 외워야 됩니다. 진짜. 아시겠죠? 바로 넣어. 자, 그게 일정하다 그랬어. 누구랑? 한 변의 길이를 B. 다시.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했으니까 2분의 루트 2. 됐지? 요거 계산하시면 돼. 근데 항상 이렇게 특수각이 나오면 2분의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2분의 그냥 없애주시면 되고 루트 2분의 b니까 양변에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루트 2가 여기서 사라지고 여기다가 루트 2를 곱해주시면 되지. 그러면 정리가 아주 쉽게 되죠. 자, 따라서 b는 얼마? 루트 3분의 8 루트 2. 자, 이제 마지막 유리와 3분의 8 루트 6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는 거야. 알겠지? 이런 식으로 사인 법칙이 응용이 된다. 항상 용도가. 마주보는 각가변을 그래서 아예 그 단어 자체를 외우라고 하는 거야. 너무나도 많이 쓰이니까. 마주보는 각가변이 두 쌍이 보일 때 그냥 쓰시면 돼. 알겠지? 아무런 상황이나 쓰실 수 있어야 돼. 왜냐면 이 뒤에 코사인 법칙을 배우는데 코사인 법칙 배우시면 이제 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코사인 법칙을 써야 되는지 헷갈려.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 둘 다 쓰는 문제도 많아. 너무나도 많아. 그래가지고 그 상황을 조금 용도를 외워놓을 필요가 있다. 마주보는 각가변 두 쌍이 보일 때 그 중에서 하나가 안 나와 있으면 사인 법칙을 쓴다. 알겠죠? 자, 그러면 더 있는데 요거 일단 안 지워놓고 있을게. 더 있어. 2번, 3번까지 있거든, 용도가. 자, 그래서 좀만 쉬었다가 문제 풀면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좋아. 좀 추워? 자, A가 30도 그냥 이렇게 적혀 있잖아, 얘들아. 그치? 이렇게 준다니까? 도형도 안 그려줘, 이제. 자, 그 다음에 이제 C는 45도. 그 다음에 A는 4. 이렇게 줍니다. 이제 각 표시도 안 해. 각 A 이렇게 안 해. 알겠지? 그냥 대문자 A 그냥 이렇게만 써도 각 A를 나타내는 거구나. 그래서 A는 30도 60분법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설령 60분법 말고 호도법으로 돼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수 있어야 돼. 아직까지는 60분법. 알겠지? 자, 그러면 그림을 무조건 그려, 얘들아. 그림 잘 그리지 않아도 되니까 무조건 그려. 알겠지? 그냥 대충 그려. 나 이렇게 그릴게, 무조건. A, B, C를 그냥 아무 데나 배치를 해. 선생님, 내가 아무리 봐도, 선생님, 이거 30도처럼 보이진 않는데요? 그러지 않아도 된다니까. 그냥 30도라고 쳐. 전혀 중요치 않습니다. 우리가 확인하고 싶은 거는 마주보는 각과 변이 몇 쌍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야. 알겠지? 왜? 사인 법칙을 사용하는 그 조건 첫 번째가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 존재할 때 그 중에서 하나만 모르면 사용할 수 있다 그랬잖아. 맞지? 아까 전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문장제로 한번 말해보자. 사인 법칙이 뭐라고?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몇으로 일정하다?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이 말하면서 외워야 돼. 자, C는 45도라 그랬으니까 다시 자, 여기 45도 적어놓고 그 다음에 스몰 a 요거는 어디 있는 거야? 아무런 언급이 없지만 각 A가 마주보는 변, 요 대변을 4 A라고 알려준 거지. 알겠니?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마주보는 각과 변 이렇게 한 쌍 보이지? 그러면 또 다른 마주보는 각과 변은 어디여야 돼? 45도랑 마주보고 있는 여기여야 되잖아. 여기가 누군데? C랑 마주보고 있는 거니까 스몰 c 이렇게 작게 적어놓으면 되겠지. 그림 무조건 그려야 돼.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는 C를 찾으라고 할 것 같은데 문제를 봐봐. C를 찾으라 그랬지?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준다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이 두 쌍 존재할 때 그 중에 하나를 모르면 쓰는 게 사인 법칙이다. 그럼 다시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각 얼마? 30도에 대한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그러면 사인 30도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되잖아. 얼마야? 2분의 1 이렇게 바로 집어넣으면 된다는 소리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는 분수 형태로 꼭 해. 자, 그 다음에 내가 알고 싶은 게 C야. 그럼 다시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일정하다. 자, 그래서 이쪽에다가 사인 45도를 집어넣으면 되겠지. 2분의 루트 2. 되겠니? 무조건 이렇게 해. 자, 이렇게 해서 양변에 들어있는 2는 바로 없애주신 다음에 루트 2분의 C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게 C면 어떻게 하면 돼? 양변에 C를 루트 2를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럼 루트 2가 이쪽으로 가고 이쪽에 지워지겠죠? 자, 그러면 뭐야? 1분의 4 루트 2니까 그냥 4 루트 2다. 자,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예요. 되겠지? 이런 식으로 써먹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더 3번을 해볼까? 찾으라는 게 좀 다르죠?
자, 각도를 찾으라고 할 때도 찾을 수 있어, 우리가. 사인값, 코사인값, 그런 거 찾으라고 할 때도. 자, 그래서 일단, 거기 나와져 있는 정보를 바로 우리가 그러면 알았잖아. 감 알았잖아. ABC 삼각형 이렇게 대충 그린 다음에, 진짜 아무렇게나 그려. 자, 이렇게 그린 다음에 C가 45도라 그랬으니까 여기다가 45도 해보고, 그 다음에 A가 3루트 2라 그랬으니까 각 A와 마주보는 대변, 여기가 3루트 2다. 자, 이렇게 해 놓으시면 되고. 그 다음에 C가 6이라고 줬으니까 각 C랑 마주보고 있는 요 대변의 길이가 6이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또 뭐가 발견이 됐어? 마주보는 각과변.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과변인데 지금 변은 나와 있지만 뭐가 안 나와 있어? 각의 크기가 안 나와 있는 상황이지? 자, 그래서 문제에서 뭘 구하라 그랬다? 이 마주보는 각에 대한 사인값 구하라고 한 거야. 이 모르는 각 하나, 얘를 구하라고 한 거지. 되겠니?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다시 한 변의 길이를 일단 아는 것부터 6을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계속 말해. 그냥 이렇게. 그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일정하다. 그래서 2분의 루트 2, 사인 45도죠. 2분의 루트 2로 나누면 된다. 자, 그래서 그 값이 누구랑 같다? 내가 알고 싶은 각의 크기는 여기인데 이 각이랑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3루트 2니까 3루트 2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일정하다. 그래서 사인 A로 나눠주시면 일정하다는 소리지. 같다는 소리지. 되겠니? 자, 그러면 요거를 계산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사인 A가 분모 쪽에 있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분자랑 왼쪽에 있는 분자랑 자리를 바꿔줘. 사인 A를 이쪽으로 이동시키고 6을 이쪽으로 이동시킨 다음에 얘도 그냥 이렇게 곱해가지고 같다고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뭐가 더 좋을 것 같아? 여러분들은? 얘를 그냥 자리 바꿔가지고 이쪽을 이동한 다음에 어차피 양변에 얘를 곱해야 되잖아. 맞지?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X자로 곱한 다음에 서로 같다고 봐. 이렇게 계산하자. 분수꼴일 땐 항상. 자, 그래서 sin A 곱하기 6 하면 6 sin A. 이렇게 되죠? 자, 이게 3루트 2 곱하기 2분의 루트 2 하면 얼마야? 3이지? 이렇게. 자, 해가지고 6으로 양변 나눠주시면 sin A 얼마? 2분의 1. 되겠지? 자, 넘어가. 자, 이런 식으로 어떨 때 쓰는 건지 정확하게 아셨죠? 마주보는 각과 변 두 쌍이 존재할 때 한 변의 길이를 모르거나 한 각의 크기를 모른다. 그럴 때 자동으로 써주는 게 사인 법칙이다. 이렇게 아시면 돼. 자, 그럼 다시 사인 법칙 1번. 예제 1번으로 가서 다시 1번을 한번 봅시다. 자, 이제 발전이 조금 돼요. 왜 저번에 반지름도 언급을 했지? 자, A는 45도고 B가 75도일 때 변의 길이 하나를 줬어. A는 4. 자, 이렇게 줬을 때 R과 C의 값을 구해라. 두 개를 구하라 그랬지? 동시에. 자, 그러면 일단 R은 신경 쓰지 말고 일단 사인 법칙을 쓰기 위해서 자, 일단은 그림을 그려봅시다. 자, A, B, C. 다시. A, B, C. 자, 이렇게 한 다음에 A가 45도고요. 자, B가 75도고요. 자, 그 다음에 A는 어디야? 스몰 a. 각 A가 마주보는 변이지? 자, 그래서 여기가 4고요. 이렇게 일단 나와져 있는 정보를 본 다음에 자, 여기서 보시면은 45도랑 4가 뭐야? 마주보는 각과변이지. 일단 한 쌍 나왔지. 근데 뭐 자동은 좋은데 얘들아. 자동은 좋긴 한데 여기서 발전됐다 그랬잖아 내가. 75도가 각 하나인데 나머지 각 하나인데 얘가 마주보는 변은 누구야? 얘인데 지금 얘를 찾으라는 거니? 얘 B인데 B를 찾으라는 거니? 누구 찾으래? C를 찾으래. 그지? 근데 일단 B를 여러분이 그냥 나머지 하나니까 찾는다고 치면 여러분 심지어 사인 75도가 얼마인지 알아? 모르지. 여러분들이 모르는 각에 대해서 사인을 구하라고 절대 하지 않아요. 알겠지? 그러니까 안심하고 뭘 구해? C를 찾으라 그랬으니까 C에 대한 대각을 봐. C에 대한 대각. C에 대한 대각은 여기잖아. 각 C. 그치? 요 각도를 여러분들은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항상 몇 도? 180도니까 180도에서 얘하고 더한 다음에 빼버리면 얘가 나오는 거지. 몇 도야? 60도. 되겠죠? 이렇게 찾으면 얘가 뭐야? 특수각이지. 특수각에 대한 삼각비는 언제나 찾을 수 있으니까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그렇게 찾을 수 있으니까 자, 얘를 스몰 c라고 둔 다음에 한번 사인 법칙을 이거와 이거에 대해서 한번 써보는 거지. 되겠니? 각 A, 변 A, 그 다음에 각 C, 변 C 이렇게 한번 써보는 거야. 자, 그러면 한 변의 길이를 4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누자. 그러면 사인 45도니까 얼마? 2분의 루트 2로 나눈다. 이렇게 해서 그 값이 일정하다. 뭘로? 자, 각 C 60도고 그 다음 변 C를 구해야 되는 거니까 변 C를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그래서 사인 60도. 얼마? 2분의 루트 3 바로 넣어주면 되겠지. 됐니? 자, 이렇게 한 다음에 C를 구하는 게 목적이야. C를 구하는 게 목적이니까 일단은 2부터 없앤 다음에 양변에 몇만 곱하면 돼? 루트 3만 곱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루트 3이 이쪽에서 없어지고 이쪽에 루트 3을 붙여주면 되겠다. 자, 그럼 루트 2분의 4 루트 3 이렇게 되는 거죠, C가. 다시. 루트 2분의 4 루트 3. 자, 그럼 루트 2분의 4 얼마야? 이렇게 하지 않니, 너네? 루트 2분의 2가 루트 2니까 거기에 2배 한 게 루트 2분의 4죠. 따라서 2 루트 2. 그렇게 바로 바꾸면 뒤에 쪽에 루트 3이 곱해져 있으니까 얼마? 2 루트 6. 이렇게 바뀌겠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꼭 해줘야 돼. 네 반은 이렇게 가르치는데. 자, 이렇게 해서 2 루트 6. 이렇게 구하시면 되고. 그러면 라지아는 어떻게 구해야 돼? 아직 여기에서 적지 않은 게 있잖아. 여기에서 외접원을 만약에 언급한다면 뭐를 쓰자? 사인 법칙을 써주는 거야. 용도 두 번째. 알겠니? 용도 두 번째. 여기다가 적어. 자, 아까 전에 필기해놨던 거 있지, 요거? 외접원을 언급만 해도 쓰는 거야. 외접원을 언급만 해도. 알겠니? 외접원을 언급하는 순간 외접원의 반지름은 무조건 우리가 약속했어. 라지알로 쓰기로. 그 라지알이 바로 뭐야? 사인 법칙에 적혀져 있는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눴을 때 그 값은 누구로 일정하다? 2 라지알로 일정하다. 2배의 라지알로 일정하다. 또는 지름으로 일정하다. 그렇게 말해도 되고. 알겠지?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니까. 자, 여기서 그 값이 나왔죠. 자, 요것만 한번 계산을 해볼까? 요거를 계산하시면 되겠죠. 어차피 계산해야 되네. 이 R은 지금 자, 여기서 정리하는 방법 다시 이거였잖아. 아까 전에 2분의 루트 2분의 4였잖아. 요거를 2분의 루트 1을 우리 필요에 따라서 루트 2분의 1로 고칠 수 있지. 맞아? 그러면 루트 2분의 1분의 이런 경우에는 번분수로 푸시면 매우 편해. 그냥 바깥쪽에 있는 거 곱해서 적으면 되지. 왜? 안쪽에 있는 거 곱해서 분모에다가 적는데 1 곱하기 1은 1이니까 그냥 바깥쪽에 있는 것만 곱해서 답이라고 적으면 되지. 얼마? 4 루트 2. 자, 이렇게 해서 2R이 4 루트 2니까 2로 나눠주면 R은 얼마다? 반지름 얼마? 2 루트 2다. 이렇게 계산만 잘 해주면 돼. 알겠지? 좋아.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용도 두 번째까지를 알아봤어. 외접원에 대해서 언급만 해도 우리가 사인 법칙을 쓴다. 이렇게 하시면 돼.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했던 게 외접원에 대한 성질들이었고, 자, 두 번째 C가 60도고 그 다음에 B가 6이고 그 다음에 C가 6 루트 3일 때 뭘 구해라? R과 B를 구해라. R과 B. 외접원의 반지름하고 누구? 각 B를 구해라. 그런 뜻이죠. 그러면 각 B를 구하려면 일단 각 C 하나를 줬으니까 다시 그림을 그려봐. 무조건. 자, A, B, C에서 C가 지금 60도래. 좋지? 그 다음에 B는 지금 누구하고 마주보는 거? 각 B하고 마주보는 거니까 여기가 6이다. 자, 그 다음에 6 루트 3은 누구? C하고 마주보는 거니까 A, B가 바로 6 루트 3이다. 요렇게 써 넣으시면 되죠. 자, 그러면 지금 또다시 마주보는 각과 변이 하나가 나왔어. 마주보는 각과 변. 하나는 나왔는데 나머지 하나는 누구야? 각 B지. 요 지금 한 변의 길이 B를 줬으니까 요렇게가 마주보는 각과 변. 나머지 한 쌍이지. 되겠니? 자, 이렇게 나왔으니까 사인 법칙을 쓴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돼. 야생으로 나가면 이제 누가 사인 법칙 쓰라고 안 한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발견이 되면 쓰는 거야. 알겠지? 이 용도에 따라서. 자, 그럼 시작한다.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 얼마? 60도. 60도에 대한 사인 값 2분의 루트 3으로 나누면 그 값은 일정하니까 자, 여기서 한 변의 길이 또 6을 누구로? 그 6이 마주보고 있는 각의 사인값 B에 대한 사인값으로 나누면 일정하다. 그런 소리지. 그래서 한 말로 해, 말로 이렇게. 자, 그러면 사인 B를 구하자. 사인 B를 왜 구해? B를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사인값을 찾으면 그 사인값이 B가 특수각이라면 우리가 아는 값이겠지. 누구야? 2분의 1 또는 2분의 루트 3 또는 2분의 루트 2 뭐 이런 게 나오겠지. 되겠어? 아니면 B가 90도가 만약에 된다면 직각삼각형일 수도 있잖아. 사인 B는 1이 되겠지. 되겠니? 뭐 그런 게 나온단 말이야. 자, 해보자. 루트 3 분모 분자에서 나눠서 없애버려. 그냥. 자, 그 다음에 이걸 번분수로 풀면요. 2 곱하기 6 바로 해서 요 값이 12다. 자, 요렇게 구할 수가 있고. 자, 여기서 그러면 사인 B랑 12랑 자리 바꿔서 쓰면 되죠. 사인 B는 12분의 6 요렇게. 12를 분모에다가 바꿔서 적으면 되는 거지. 자, 그래서 12분의 6 얼마? 2분의 1. 말했지? 특수각으로 만들어지는 각도가 아니면 사인 값이 아니면 우리가 그 각도를 예측조차 할 수가 없으니까 무조건 사인 값으로 나온 우리가 아는 삼각비가 나올 거라고. 그래서 2분의 1. 그러면 사인이 2분의 1이면 뭐니? 두 개 있다, 얘들아.
조심해야 돼. 두 개 있어. 왜? 우리 사인, 이건 나만 그릴게. 사인에 대한 그래프를 이렇게 그리잖아. 네 칸을 그려가지고. 여기가 2분의 파이 지점이고 여기가 파이 지점. 파이가 뭐야 얘들아? 180도지. 삼각형 내각의 합은 몇 도야? 180도기 때문에 최대로 각 한 개가 커지면 몇 도까지 커질 수 있어? 180도 바로 이전까지는 커질 수 있어. 맞지? 그래서 만약에 내가 2분의 1이라 해서 이렇게 그으면 2분의 1에서 만나는 교점은 몇 개니 얘들아? 두 개가 나와. 그치? 그것도 어디 사이에서? 파이와 0 사이에서 두 개가 나와. 그러니까 두 개가 될 수 있어. 그래서 두 가지를 다 생각해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이 사인 값이 2분의 1이 나오는 게 얼마였어? 6분의 파이였지. 1대2 지점. 그럼 얘를 또 이렇게 대칭 이동 시킨 거니까 파이에서 6분의 파이만큼을 빼면 이 점은 바로 6분의 5파이가 되겠죠? 되겠니? 자, 6분의 5파이야. 자, 일단 6분의 파이는 30도니까 여기다가 바로 30도 적어주시고 6분의 5파이면은 뭐니? 6분의 파이의 5배니까 30 곱하기 5 하면 몇? 150도가 되지. 자, 근데 얘들아 생각을 해봐. 조금만 생각하면 나오잖아. 여기서 C가 몇 도였어? C가 60도였는데 B가 150도면 둘이 더하면 이미 몇 도야? 210도가 돼버리네.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몇 도? 180도니까 말이 돼, 안 돼? 안 되지. 그래도 생각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알겠지? 이렇게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사인은 파이하고 0 사이에서 두 개의 값을 가진다. 일반해를. 되겠죠? 아, 요거 지우면 안 되는데. 자, 여기까지. B는 일단 구했어.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여기서 사인 법칙 쓴 거 남았잖아? 자, 여기에서 이거를 2R이라고 두고, 2배 라지알로 두고,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요거 얼마라 그랬어? 네, 이거 원래는 계산 안 해, 잘. 여기에서 이 사인을 구하거나 아니면 변의 길이 구하는 게 목적이면 이거 자체를 계산은 잘 안 하는데 여기서 2배 라지알 구하라고 했으니까 어차피 얘를 계산해야 되잖아. 맞지? 그래서 계산한 거야. 그래서 2R이 12니까 R은 바로 얼마? 6. 자, 이렇게 외접원의 반지름까지 잘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지? 오늘 배우는 거 이거 하나야. 그냥 분수에 대한 식.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진짜 계속 말하면 외워진다니까. 이렇게 랩하듯이 그냥. 요거는 괜찮죠? 일단 하나가 더 남았는데 자, 뒷장을 넘기시면 그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2개까지 배웠지? 용도를. 마지막이야. 용도 세 번째. 비례식을 언급할 때. 비례식을 언급할 때. 아, 오늘 하는 거 쉬워, 얘들아. 다 해야 돼, 이거. 사인 법칙. 쉬워. 자, 얘들아, 봐봐. 지금 우리 다 배웠어. 우리 일단 비례식을 언급할 때가 뭐냐면, 다시, 사인 값, 사인 법칙을 적어보자.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몇으로?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였었잖아. 그지?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 비율이잖아. 이게 다 분수, 비율들.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봐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은, 뭐 이렇게 할까? 그냥 4분의 2는, 6분의 3은 다 똑같지?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비율이 다 똑같죠? 그럼 뭐라고 말할 수 있어? 분자의 비가 분모의 비하고 똑같다. 맞지? 1대 2대 3. 밑에 쪽도 2대 4대 6. 2로 나누면 1대 2대 3. 맞죠? 자, 그러니까 이거를 여기에다가 적용하면 그냥 단순해. A 대 B 대 C. 그치? 분자의 비는 뭐와 같다? 분모의 비와 같다. 그래서 그냥 사인 값에 대한 비는 누구와 같다? 세 변의 길이의 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문제 자체에서 뭔가 비례식을 언급한다. 그러면 코사인 법칙은 아직 안 배웠지만 여러분들이 비례식이 안 나와, 애초에. 그러니까 비례식 언급하면 무조건 사인 법칙 써라. 그 의도를 파악하시면 돼. 알겠지? 그래서 비례식이 언급이 되거나 사용이 돼야 되는 경우, 뭐 비례배분, 여러분들 둘레의 길이를 알려주면 비례배분 써가지고 한 변의 길이의 B, A 대 B 대 C를 다 알려준다면 여기다 비례배분 사용하면 모든 변의 길이를 다 구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그런 문제도 나와. 그래서 그런 식으로 B를 써야 되는 경우에 다 사인 법칙을 사용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이게 용도 세 번째. 마지막 용도야. 뭐가 날라다니네. 자, 됐죠? 자, 그러면 2번 봐봐. 2번에 1번에 자, A 플러스 B 대 좋아. B 플러스 C 대 처음부터 이런 쉽지 않은 문제를 줬지만 여러분들 그래도 여러분들 비례상수가 뭔지 알지? 심화 문제를 푸는데 중학교 거에서 심화 문제 푸는데 비례상수 안 쓰는 문제집이 내가 있을까 모르겠는데 무조건 쓰지. 여기서 얘네들의 비가 5대 6대 7이라고 했으면
얘네들 자체를 그냥 t 값을 곱해서, 아니 k로 하자. 5k 대 6k 대 7k 요렇게 놓는 게 가능하지. 알지? 비례상수 알죠? 비례상수. 비례상수, 상수, k. 이렇게 써서 실제 값을 5k, 6k, 7k 이렇게 놓으면 다시 a 플러스 b가 뭐야? 5k. 그 다음에 b 플러스 c가 뭐야? 6k. 그 다음에 c 플러스 a가 뭔데? 7k야. 자, 그러면 요거를 풀어가지고 a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b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고 c를 k에 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 어떻게? 알았으면 좋겠어. 그냥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뭔가 규칙성이 있잖아. 2개씩 더해놨잖아. 서로 다른 거 2개씩. 그러면요, 얘네들을 싹 다 뭐해? 그냥 다 더해버려. 그냥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어디서 어디를 뺀다 그렇게 하지 말고 제발. 얘네들 그냥 다 더하면은 A도 2개, C도 2개, B도 2개. 다 2개야. 따라서 2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가 되고요. 여기서 5하고 6하고 7하고 더하면 18K니까 그 18K를 2로 나눠주시면 9K가 되는 거지. 뭐가? 3개의 합이. 그 중에서 내가 알고 싶은 게 만약에 A다. 그럼 누굴 빼면 돼? B 플러스 C를 빼면 돼. B 플러스 C가 누군데? 6K야. 그래서 9K에서 6K를 빼면 누가 나온다? A가 나온다. 하나 빠진 게 나온다. 3K. 이런 식으로. 되겠지? 일단 3개가 이렇게 쫘라락 나와 있으면 뭐 하자? 더하자. 더하면 3개의 합이 나온다. 알겠죠? 자, 그래서 9K에서 이번에 5K를 빼면 C가 나오겠네? 그러면 4K. 자, 9K에서 7K를 빼면 이번에 B가 나오겠네? 2K. 이렇게. 되겠지? 그럼 뭐야? A 대 B 대 C가 구할 수 있겠다, 이제. A 대 B 대 C가 세 변의 길이에 B가 몇 대 몇 대 몇? 3대 2 대 4일지니. 자, 문제에서 만약에 사인 값의 B를 찾으라 그러면 만약에 사인 A 대 사인 B 대 사인 C를 찾으라 그런다.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하다. 변의 길이의 B를 찾아서 그거를 갖다가 놓으면 얘네들의 B도 3대 2 대 4다. 그걸 찾으라는 얘기야. 알겠지? 자, 좋습니다. 그러면 그 옆에 각도의 B를 준 게 하나가 있어. 2번 밑에. 자, 이거는 이제 지울게. 다 적었지. 자, 봅시다. 2번. 각도의 B가 1대 2대 3. 여기에서 누군가는 실수할 사람이 한 명은 있을 것 같은데. 사인 값의 B가 1대 2대 3이 아닙니다. 이거를 A 대 B 대 C. 그러니까 스몰 a, 스몰 b, 스몰 c 길이의 B로 놓으면 절대로 안 된다. 알겠지? A 대 B 대 C인데 A, B, C가 뭐냐 얘들아? 삼각형 내각들이잖아. 삼각형 내각의 합이 몇 도라고 그랬어? 180도라고 그랬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1을 1짜리 구한다, A를 구한다 라고 생각하면 A는 3개의 합 180도에다가 비례배분 6등분을 한 다음에 그 중에서 몇? 1짜리를 구하자. 비례배분 사용하면 되지. 아까 전에 사용한다 그랬어요, 내가. 자, 그래서 6분의 1 곱하면 얼마? 30도 바로 찾을 수 있고, 이거를 굳이 여러 번 반복하지 않고 얘가 30도면 그 2배가 얘니까 60도, 그 3배가 얘니까 90도. 이렇게 해서 30도, 60도, 90도 우리가 잘 아는 각도잖아. 요렇게 찾으시면 되지. 자, 그러면 A, B, C에 대해서 뭐 구하래 지금? 뭐 스몰 a, 스몰 b, 스몰 c니? 맞네. 야, 여러분 이거 굳이 근데 사인 법칙으로 할 필요 있어? 생각을 해봐. 30도, 60도, 90도잖아. 이미 여러분들 알고 있다고 삼각비에서 배웠어. 여기서 얼마? 2대 1대 루트 3. 이거 그대로 적으면 돼. 근데 각은 정확하게 이어주셔야지. 여기가 30도니까 여기가 A고요. 여기가 60도니까 여기가 B고요. 여기가 90도니까 여기가 C. 됐지? 그럼 여기에서 스몰 C는 요거고, 여기가 스몰 C. 그 다음에 스몰 B는 1짜리. 스몰 A, 얘가 스몰 A죠. 스몰 B가 루트 3짜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돼. 자, 그럼 A 대 B 대 C를 적으시오 하면은, 자, 여기에서 A 대 B 대 C니까 1대 루트 3 대 2다. 이렇게 적으면 되는 거지. 됐나? 그리고 만약에 사인 법칙을 이용해야 된다 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서술형 문제다.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A 대 B 대 C를 구해라 라고 하면 뭐야? 사인 30도지. 사인 30도가 사인 A니까 사인 30도 대 사인 60도 대 사인 90도의 B를 찾으시면 그게 A 대 B 대 C다. 요게 사인 법칙을 이용한 거지. 되겠어?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자, 이제 2개 남았어. 얼마 안 남았어. 그리고 다음은 쉬워. 여러분들 곱셈 공식에서 예전에 공통수학 1 공부할 때, 곱셈 공식을 공부할 때도 세 변의 길이를 A, B, C라고 놓고 나서 삼각형의 종류를 구하라는 문제가 많았어. 곱셈 공식. 그 공통수학 1에서. 그런 문제 있었지. 근데 거기에선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무조건 그 모양이 누구에 의해서 결정이 되냐면
변의 길이의 관계에 의해서 결정이 돼. 맞지? 왜? 각도를 언급도 안 하잖아. 공통수학 1에서는. 그냥 곱셈 법칙, 곱셈 공식 써가지고 변의 길이의 관계. 뭐 A는 B는 C다. 무슨 삼각형? 정삼각형. A는 B다. 무슨 삼각형? 이등변 삼각형. 뭐 B는 C다. C는 A다. 다 똑같이 이등변 삼각형. 몇 개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걸 만족한다. A제곱은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다. 무슨 삼각형? 직각삼각형.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말해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모든 삼각형의 모양에 대한 정보는 어디에 담겨있다? 세 변의 길이의 관계식에 담겨있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까 우리가 곱셈 공식 공통수학 1을 배울 때에는 그걸 고민조차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조건 세 변의 길이만 언급하거든. A, B, C. 근데 여기서는 각도 언급하잖아. 각도. 근데 각은 신경 쓰지 마라. 각은 신경 쓰지 말고 무조건 누구만 신경 쓰냐? 변의 길이만 여러분들이 신경 쓰면 돼. 알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이 있어. 거기 봐봐. 3번에 얘가 어떤 삼각형인지를 구하라고 해놓고 A sin A. 이제 고민이 되는 거야. 잘 모르면 여러분들이. 근데 딱 선생님이 알려준 대로만 생각해봐. 알려준 대로만 풀어. 자, 여기서 각도 있고 변도 있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C는 변이고 A, B, C, 라지들은 대문자들은 각도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둘 중에 누군가를 다른 대상으로 고쳐줘야 돼. 변을 각으로 고치던지 사인으로 고치던지 아니면 사인 A를 변으로 고치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야 되는데 뭐만 생각하라? 변의 길이만 생각하라고. 변의 길이에 의해서만 삼각형의 모양이 결정된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고민도 하지 말고 얘를 변으로 바꿔. 얘도 변으로 바꿔. 얘도 변으로 바꾸는 거야. 알겠니? 여기서 사인을 모두 다 없애버려. 어떻게? 아까 전에 배웠던 게 있으니까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을 일정하다. 이게 뭐야? 2라지알, 2배 라지알로 일정하다 그랬으니까 여기에서 얘를 이쪽에 곱해버리면 뭐니? A는 다시 얘랑 자리 바꾸면 뭐니? 사인 A는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스몰 A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얘하고 자리 바꾸면 사인 A가 아까 전에 나왔던 하나의 식 2R분의 A 이렇게 나오는 거지. 됐어? 이걸 이용하자고. 2R분의 A를 그대로 여기다가 넣어서 2R분의 A 자 이렇게 쓰고요. 내가 이거 하나만 외우라는 게 그 이유야. 어차피 다 나오니까 사인 A도 나오고 스몰 A도 나오고 이렇게. 자 그래서 사인 B는 뭐로? 2 라지 R분의 스몰 B 이렇게 바꿀 수 있고 사인 C는 뭐로? 2 라지 R분의 스몰 C로 똑같은 관계니까 이렇게 바꿀 수가 있지. 됐어? 자, 그러니까 어떻게만 바꿔달라고? 변의 길이로만 다 바꿔달라고. 모든 문제를 다. 거기 있는 변형 문제까지 싹 다. 알겠니? 모든 사인 적혀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변의 길이에 대한 정보로 바꿔놓으라고. 그러면 보여. 뭐가? 여기서 계산을 하면 2R분의 A제곱은 2R분의 B제곱은 플러스 2R분의 CC 곱했으니까 C제곱 이렇게 나오잖아. 양변에 몇을 곱해? 2R을 똑같이 분모해 가지고 있으니까 2R을 다 곱해버리면 다 없어지죠? 그럼 무슨 식이 된다? 피타고라스 정리가 된다. 그치? 그리고 이렇게 적었을 때 일단은 직각삼각형이면 여러분이 다 눈치를 챌 텐데 그냥 직각삼각형이라고 적으면 맞아 틀려? 이거는 공통수학 1에서부터 틀렸어. 이렇게 적어야 돼. 누가 빗변이야? A가 빗변이지. 그러면 그 빗변이 마주보고 있는 각이 직각이잖아. 그래서 A가 마주보는 직각 당연히 라지의 A겠고요. 이게 90도인 직각삼각형이라고 반드시 명시를 해줘야 돼. 알겠지? 왜? 객관식 거기 옆에 없니? 있네. 532번, 534번 봐봐. 누가 90도인지가 중요하잖아. 거기 지문에서. A가 90도냐, B가 90도냐, C가 90도냐. 그렇게 골라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쉽지. 식이 나오는 순간 그냥 빗변을 찾아주시면 돼. 빗변. 혼자 있는 게 빗변이죠? 그래서 그 빗변이 마주보는 각을, 대각을 90도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이거는 여러분들 두 가지 풀이 방법이 있어. 3학년 2학기 풀이 방법으로 하는 방법이 있고 삼각비의 활용, 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푸는 방법이 원래는 메인이지. 그 문제는 이미 우리가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푼 적이 있을 거야. 4번에. 자, 그림을 그냥 삼각형 모양으로만 그려볼게. 얘들아. 이거 재밌지 않나? 재밌는데. 자, A에서 B까지가 60m. 그 다음에 등대래, 등대. C가 등대. 자, 그 다음에 C에서 A까지 길이 찾아라 이거야. 근데 각도가 어때? 여기서 75도, 60도. 이렇게 줬어. 어제? 일단 상황은 어때? 얘들아. 마주보는
각과 변. 요렇게 준 거지. 왜? 여기 아무것도 안 적혀 있는데요, 선생님? 준 거잖아. 75도랑 60도를 더한 다음에 180도에서 빼면 얘 몇 도? 45도. 준 거야. 준 거지. 그지? 자, 그래서 마주보는 각과 변이 하나가 발견이 됐고, 여기서 문제에서 찾으라고 하는 거 자체가 얘인데, 얘하고 마주보는 게 누구야? 60도니까. 마주보는 각과 변 두 쌍이 있을 때 쓰라 그랬잖아. 그 중에서 하나를 모를 때 쓰라. 그래서 사인 법칙을 한번 써면 끝나는 건데, 이거를 3학년 2학기 과정에서도 풀 수 있다. 일단은 3학년 2학기에서 어떻게 풀어? 얘에서 수선의 발 딱 내리면 되지? 그럼 끝나. 여기가 60도, 90도, 30도고 얘는 45도, 90도, 45도잖아. 뭐야? 2대 1대 루트 3, 1대 1대 루트 2 갈 수 있지.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예? 자, 얘를 절반 하시면 일단 이렇게 풀어볼게. 30 이렇게 되고 얘한테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3짜리 30 루트 3 이렇게 되면서 바로 여기로 시선을 옮기시면 1대 1대 루트 2니까 여기가 30 루트 3 똑같이 그냥 적어보자. 그 다음에 여기는 루트 2를 곱하면 되니까 30 루트 6이다. 3학년한테 줘도 이 문제를 풀 수 있어. 3학년 2학기 과정만 배워도 풀 수 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왜 냈겠어? 사인 법칙을 쓰라고 냈겠지. 한 변의 길이를 60을 그 변이 마주보고 있는 사인 값으로 나눈 값은 일정하다. 목이 가기 시작했어. 사인 45도로 나눈 거. 사인 45도 적을게 그냥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게 누구랑 같다? 60도랑 마주보는 게 요 변인데 요 변을 이제 다시 지우고 스몰 b라고 놓을게. 자, 한 변의 길이를 그 변이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으로 나눈 것은 일정하다. 사인 60도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b 값 구하면 된다. 자, 사인 60도는 얼마? 2분의 루트 3. 자, 그 다음에 사인 45도 얼마? 2분의 루트 2. 자, 요게 분모에 똑같이 들어있으니까 2하고 2하고 둘 다 동시에 없애고, 자, 양변에 얘가 지금 루트 3의 분모가 들어있으니까, 분모에 루트 3 들어있으니까 양변에 루트 3 곱해가지고 요쪽으로 이동을 시키면 돼. 맞지? 자, 그래서 60 루트 3 나누기 루트 2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러면 얘가 이제 b 값이니까, 자, 다시 유리화하면 루트 2 루트 2를 분모 문자에 곱해가지고 2분의 60 루트 6이 되고, 분모 문자 약분해주면 30 루트 6이 된다. 되겠지? 사인 법칙으로 하는 게 오히려 더 어렵죠? 여러분한테? 나도 그래. 그냥 찾아주면 되지. 2대 1대 루트 3 가지고. 근데 그런 문제는 이제 여기가 특수각일 때 그렇잖아. 근데 이제 응용 문제에서는 특수각이 아닌 것도 주거든. 그래서 그럴 때는 뭐 사인 값을 주던지 코사인 값을 주던지 탄젠트를 주던지 삼각비 중 하나를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나왔을 때도 우리가 풀 수 있어야 되니까 일단 사인 법칙으로 이용해서 푸는 방법도 당연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여기까지 하고 시간이 다 됐나?